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오늘 새벽 전북을 빠져나가면서 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가 해제됐습니다. 덕유봉에는 한때 초속 31.1m의 강풍이 불기도 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예상만큼 강한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강풍의 간판이 떨어져 차량 2대가 파손되는 등 1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제8호 태풍 바비는 자정쯤 군산 서쪽 190km 부근 해상을 지나 오늘 새벽 2시쯤 충남 서산 서쪽 해상으로 올라가면서 전라북도를 벗어났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6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서해남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나면서 자정 무렵 최대 순간 풍속은 덕유봉 초속 31.1, 선유도 초속 27.7, 고창 초속 21.1m 등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예상했던 만큼 강력한 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소방당국에는 간판 떨어짐, 창문 파손, 나무 쓰러짐 등 1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엔 남원시 향교동의 한 모텔 간판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 뱀사골 136.5, 덕유봉 114, 고창 45.1, 전주 10.9mm 등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가량 더 오겠습니다. 비는 주말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여객선 4개 노선과 공원 탐방로 130곳, 둔치주차장 7곳 등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태풍 대응 수위를 경계 단계인 비상 2단계로 유지한 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한 태풍은 매번 산사태 우려를 낳습니다. 정읍 칠보의 주민들도 이런 걱정이 큰데요. 정읍시가 칠보산에 버섯을 키우기 위해 산지를 전용하겠다는 민원을 받아들이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읍시는 건축 면적의 13배가 넘는 면적을 산지 전용하도록 처리해서 과연 보전 산지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정읍시 칠보산의 속살이 드러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 3월 정읍시가 이곳에 버섯을 키우겠다는 한 농업법인의 산지 전용 신고를 받아들여 산 허리를 깎아내는 공사가 이뤄진 것입니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대형 트럭의 진출입이 이뤄지고 인근 저수지가 오염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큰 차가 다닌다고 봐요. 몇 수십 대가 하루에 다닌다고 봐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돼요. 계획대로라면 버섯 재배 시설 5동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읍시가 산지 전용을 과다하게 인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 시설에 들어서는 면적은 551제곱미터지만 산지 전용으로 인정한 면적은 13배가 넘습니다. 보존해야 되는 보전 산지를 정읍시가 건축 면적보다 13배나 넘게 전용하도록 인정한 것입니다. 감사 청구든 행정소송이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산지관리법엔 산지 전용 면적이 적정할 경우에만 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읍시는 문제가 없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이 규정대로 여기 적정하니까 다른 것들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적정하다고 보신 거예요? 네. 현재 농업법인은 칠보산 공사 과정에서 안반이 나오자 발파를 하기 위해 발파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발파가 이뤄지고 토석이 반출되면 각종 먼지, 소음 피해는 물론 칠보산의 경관이 크게 훼손된다며 정읍시에 산지 전용 처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유성입니다. 전북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전북의 환자가 84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된 5명 가운데 3명은 이전 확진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나머지 2명 가운데 1명은 6차 감염, 1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확진자를 만난 뒤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주의 50대 남성. 이 남성의 직장 동료 3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확진된 직장 동료 1명까지 더하면 남성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전체 직원 7명 가운데 5명이 코로나에 걸린 셈입니다. 군산의 20대 남성인 84번 환자는 6차 감염 사례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가 1차로 감염된 뒤 군산 50대 남성의 부인, 50대 남성, 40대 자영업자 주인과 딸, 부인이 차례로 감염됐고 가게에서 딸을 만난 20대 남성이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명의 확진자인 전주의 60대 남성은 아직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들이 만난 가족과 직장 동료 등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방문한 마트와 병원 등을 소독하고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양상으로 봤을 때 이게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이 이후로 얼마든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겠다. 전라북도는 깜깜이 환자까지 늘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하다며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원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로 미국 흰불나방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임실군이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남원을 찾은 유명 연예인들이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가전제품을 치웁니다. 가수 김경호와 길건, 개그맨 윤정수 씨 등은 남원 금지면을 찾아 시리에 빠진 수재민을 위로하고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도 수재민을 위해 써달라며 세탁기 60대를 기탁했습니다. 복구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잠시라도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 화이팅! 정읍의 봉사단체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과 건조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행복빨래방을 운영합니다. 행복빨래방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며 운영됩니다. 동네 어르신들 참 연로하셔서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힘드신데 행복 빨래방에서 오셔서 이렇게 빨래를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랜드 재단이 김재 씨와 함께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랜드 재단은 김재 씨가 발굴한 위기 가정에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미국 흰불나방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임실군이 방제에 나섰습니다. 미국 흰불나방 애벌레는 나뭇잎을 갉아먹어 고사시키는 산림해충으로 벚나무와 이팝나무 등 대부분의 화렵수에서 발생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333억 원 규모의 세 번째 추경안을 편성해 전라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 446억 원, 지역상품권 발행비 286억 원, 수소 시범도시 사업비 40억 원, 전세버스 종사자 지원비 4억 원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로 국가지원금 등 세입 예산이 크게 줄자 1,039억 원을 감액한 2차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인건비와 시설 사업비 등을 크게 줄이는 대신 학생 건강과 온라인 교육 확충 사업비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식비 횡령 혐의로 파면된 뒤 재임용된 교장의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익산의 한 사학법인은 도교육청이 임용 보고를 반려하고 해당 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교장의 임용을 취소하고 교감을 직무대리로 임명했습니다. 임용이 취소된 교장은 설립자의 아들로 사학법인의 여고 교장으로 재직할 때 급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파면됐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